역발상 투자,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죠. 모두가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만 갖고 있지 않다면 불안한 심리를 느끼면서 수익과 손실에 대한 고민 없이 대중 심리에 홀려 주식을 매수하게 되고, 모두가 안 좋은 상황이라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박앤헌터로서 주식을 용감하게 매수해서 보유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것은 우리의 뇌에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대중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때는 함께 가고, 먼저 돌아서야 할 때는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조일 알미늄은 역발상 투자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했었던 종목입니다. 아주 큰 수익을 단기간에 주었던 종목이죠. 역발상 투자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던 많은 투자자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존 네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존 네프를 통해 역발상 투자를 이해하고 용기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8천만 원 빚더미에서 주식 투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행복한 투자자 주준아입니다. 주식 황제라고 불리는 존 네프는 가치 투자자, 역발상 투자자로도 사람들이 많이 불렀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바로 저 PER 투자자였습니다. 존 네프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을 원했지 주가가 급등할 종목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존 네프에게 투자란 느리지만 꾸준히 가면서 이기는 경기이지 크게 한탕하거나 쉽게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물론 간혹 운이 좋거나 종목 선택을 잘했을 때는 뜻밖의 횡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그의 투자 스타일은 투자자에게 장기간에 거쳐 괜찮은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역경 따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든지 지나치게 서두른다면 차라리 돈을 이불 밑에 보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이보다 더 지혜로운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주식에 집착하는 신념의 힘이 있었습니다. 인내,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한 동정, 검약, 고집, 성실, 관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향, 그리고 엄격한 분석 습관 등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네프는 자신이 터득한 교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존 네프가 투자를 하면서 중시한 부분은 배당, 잉여, 현금 흐름 등이 있습니다. 존 네프는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배당금입니다. 주식 투자는 두 가지 면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투기적인 요소와 투자적인 요소입니다. 가격 변동만 갖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는 주식 투자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투기라는 것은 가격 변동만 보고 자산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특별한 자산의 현금 흐름과 내재 가치를 파악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실전 투자에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투기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잃을 수도 있고 도박적인 성향이 강해 시세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지속 손해를 보면서도 투기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파산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현금 흐름과 나오는 배당금으로만으로도 시장 금리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도 투기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최고로 좋은 성과를 내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준아의 관심 종목 리뷰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삼천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올라가는 종목, 즉 수익을 주기 시작하는 종목을 잘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을 시작하고 대중의 흥분이나 과열 신호로 인해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천리, 제가 목표했던 5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가 50만 원을 외쳤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흥분해서 오히려 주식을 과매수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의 움직임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성장주가 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투자가 아닌 아직 인정받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50만 원을 달성하기 전에 일부는 팔아서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목표 금액만 바라보다가 그 가격이 안 오면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정확한 목표가를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대략 잡지 정확히 잡지는 않습니다. 현재 200명 정도의 많은 회원분들이 목표가를 높게 잡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항상 멀리 가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매수해 좋은 성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은 대표적인 저PER 종목입니다. 저PER 종목은 수익성이 조금만 개선되어도 금방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고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아도 한화생명은 저PBR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빨리 승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기피하게 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엄청난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수익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를 벌었네, 몇 퍼센트의 수익을 냈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5%에서 10% 수익을 내기 위해 동일한 리스크나 그 이상의 리스크를 감당했다면 절대로 좋은 투자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생명처럼 인기 없고 소외된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리고 다른 투자자가 이 종목의 장점을 깨닫고 매수할 때 매도한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식을 매수할 때 PER 한 가지 부분이 낮다고 해서 종목을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강조드렸듯이 주식은 종합적으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투자 핵심이자 존 레프의 투자법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관심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종목이 많다. 탄탄한 수익이 있음에도 이런 종목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건 군중심리 탓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러한 이유로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항상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저평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꺼려지고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고평가된 타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의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주의 경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하락한 모습이지만 사실 증권주는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강세장이 시작되면 엄청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은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배당도 받으면서 천천히 기다리면 시간이 보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차트상으로 21년 5월 68,200원의 이전 고점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깊은 눌림목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지만 매물대 소화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받으며 작은 눌림목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작년 8월 상승전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썸네일과 함께 영상을 통해 공부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함께 공부한 후에 한 번 더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매수했다면 현재 50% 이상 수익이 된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 갑자기 시장에서 이슈가 되며 주목받을지 모르지만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풍산입니다. 풍산은 구리 관련 제품을 생산 및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지난번 구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크게 치솟았지만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리는 앞으로 2차 전지와 전기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더 중요한 원자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풍산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고자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런 기업은 원자재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 사이클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점이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물대인 35,000원과 4만원 5만원대 등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나 매도를 결정해야 할 종목입니다. 다음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역발상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운이 좋게도 저점에서 1차로 실시간을 통해 매수해봐도 좋다는 의견을 드렸고 이후 눌림목에서 2차로 텔레그램과 영상을 통해서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매도 라인을 설정해 나가면서 수익을 키우면 됩니다. 다시 조정받더라도 얼마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이탈을 하면 수익을 일부 챙기면서 수익을 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수익을 준 상황은 아니고 최저점에서 100% 정도 상승을 했지만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점점 상승하도록 매도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고점에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큰 수익을 보기 힘든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오늘은 역발상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포항 홍수로 인해 고로가 중단되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투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나온 후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재가 출현해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날 때 누군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에 주식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심파 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들과 같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포항에 홍수가 날 것을 그들도 몰랐고 그로 인해 주식을 판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들과 선택이 달랐을 뿐입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투자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해성산업은 부동산 종합관리회사로 195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해성빌딩, 성수빌딩, 해성2빌딩 등의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3개의 오피스 빌딩과 냉동창고 및 공장, 아파트형 공장 1개층의 상가에 대하여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성산업의 계열사는 주식회사 한국패키지, 계양전기, 한국재지, 우영엔지니어, 해성DS가 있으며 주요 사업은 시설관리 용역사업, 빌딩 임대사업, 임대빌딩 관리사업, 주차사업, 반도체, 소재 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한 부동산과 100% 자회사의 가치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3천억 원 우습게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상산업은 현금과 부동산 부자로 정평이 나 있는 회사임에도 엄청난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PER은 5.54에 PBR은 0.4입니다. 지금 이러한 지주회사들이 크게 저평가된 지 오랜 기간 흐르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상황입니다. 캠피셔의 표현을 빌리자면 방 안의 코끼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피셔는 모두가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성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면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입니다. 해성산업의 차트를 보면 해성산업은 금요일에 6% 정도 의미 있는 양봉 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나면 월요일에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차트를 보면 지난번 투매 때 5,700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자산가치 대비해서 그 정도 가격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전 저점인 9,000원이 1차 지지선이고 이번 반등 시도로 9,800원대를 지지했기 때문에 손절가로는 9,750원을 설정하고 매수는 1,600원에서 1,800원대를 매수하면 좋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워낙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해도 크게 상관없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의견은 매매 참고 자료를 활용하고 스스로 매매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관점으로 주식을 골랐느냐부터 생각해 나가면서 매매를 시도하다 보면 뇌동 매매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남은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주는 여기서 이만. 안녕.